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고요. 푸틴의 핵 위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는 급격히 더 악화됐습니다. 올해 연말은 산타랠리가 아니라 하방 압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대안이 되어줄 섹터와 종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봅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MW입니다. 오래간만에 통신 인프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맥락 있는 강세가 한꺼번에 좀 나왔었는데요. 역시 연말에 계절적이고 반복적이고 또한 지속적인 특징이 있는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통신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계절적인 특수성의 단기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짚어주셨고요.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서 들어봅니다.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솔리드입니다. 2024년까지 장기 실적 호전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유럽의 관공서 쪽 매출과 확대되고 미국 수출 확대 기대감 등도 이제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통신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 관련해서 약세장 속에서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틈새 종목군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영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MBT입니다. 네이버 웹툰, 웹소설이 열람 가능한 쿠키 오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도 와이프가 쿠팡에서 주문할 때는 항상 거길 거쳐서 주문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웹툰, 웹소설, 원작의 또 드라마 흥행까지 11번가와의 제휴 소식도 발표가 됐죠. 이런 관련 시장의 호황으로 향후 성장성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쿠팡과 11번가의 제휴를 통해서 또 실적이 확대가 되나 본데요. 저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KMW, 솔리드 그리고 MBT까지 오늘 장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글로벌 에너지 다변화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주, 그리고 대작 드라마 라인업과 중국 봉쇄 완화로 들썩이고 있는 콘텐츠주를 심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보시죠. 경기 침체 우려로 미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계 주요 증권사가 태양광주에 주목하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태양광주가 경기 침체 충격을 비켜가면서도 내년에 시행되는 IRA의 대표 수혜 업종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주 보겠습니다. 올해 최대 화제작으로 꼽히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의 뒤를 이을 대작 드라마들이 줄줄이 제작, 방영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콘텐츠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자,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미국의 IRA, 리파워 EU 등 어느 때보다 정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이 부각된 한 해였는데 국제에너지기구는 특히 가장 빠르게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이 향후에 천연가스와 석탄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 속도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사영관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체감상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우 사태 때문에 일단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돼버린 그런 상태고요. 정부 차원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장려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던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요. 글로벌 태양광 수요를 보게 되면은 2010년만 하더라도 18기가와트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21년도가 되니까 182기가와트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이었죠. 11년간 무려 10배가 폭증된 수치고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져봤을 때에도 11년간 23%의 초고속 성장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중심으로 됐었던 이런 태양광이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선진국 쪽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있고요. 2050년, 조금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50년 전체 생산되는 전력 중에서 태양광의 비중이 무려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 대비해서도 가파르게 증가가 되어 왔지만 그 증가 속도가 앞으로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겠죠. 2050년에 보게 되면은 화석 연료의 비중이 23%, 그리고 우리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돼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태양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팩트가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태양광 쪽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연합 이런 쪽들의 리파워 계획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030년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0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아무래도 설치가 가장 쉽고 효율적인 태양광 쪽에서 이런 부분의 상당 비중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량이 25년에는 320기가와트시, 그리고 30년에는 600기가와트시로 2배 정도 또 점프업을 할 것 같고요.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0기가와트시 미만이었는데 신규 설치도 30기가와트가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신규 설치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팩트일 것 같습니다. 2050년에는 글로벌 에너지 다변화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 태양광이 무려 4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국내 업체가 이제는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우회 수출 경로까지 제재를 하면서 국내 업체의 점유율을 더욱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점유율 현황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PB께 들어볼까요? 태양광을 말씀드릴 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호조를 띠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분쟁도 아마 격화가 될 것 같긴 한데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회 수출 경로를 제재한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태양광 4개 업체가 있습니다. BYD를 비롯한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동남아 공장을 활용해서 우회해서 관세를 회피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는 게 나왔고 이것에 예비 발표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모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서 들어오는 게 80%가량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이었기 때문에 요 우회로 수출되는 경로가 제재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은 한국 업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유명한 대장주라고 표현되는 하나솔루션이 반사 이익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거용, 산업용에서 태양광 시장의 점유율이 한 2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11분기, 16분기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태양광, 특히 주거용과 산업용 태양광 발전에서 하나솔루션의 입지는 좀 탄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20%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IRA를 비롯해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미국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서 하나그룹 나아가서 하나솔루션에서도 아마 태양광 산업 부분의 매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투자 이어나가신다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한화솔루션 이제 현재 뭐 20%의 점유율이 그렇게 뭐 크지 않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확장성과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양광이 뭐 설치와 좀 비용적인 측면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등세를 타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태양광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좀 커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패널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글쎄요.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등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겪었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이런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것들에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킨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ESG 트렌드도 또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곳에는 오히려 거래 관계를 끊는다거나 굉장히 강한 압박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태양광 인버터, 태양열 관련된 인버터 제조업체가 있어요. 엔페이지라고 하는데 이쪽이 23년에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합니다. 태양 전지판에서 이 전력 자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로 인버터의 생산을 내년에 2배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낙관적인 부분들이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런 감축 법안,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의 소유자에게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할 이유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에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파워 정책 이런 것들에게도 아까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개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돼서 남은 태양열, 태양광 이런 쪽들을 또 전력회사 이런 쪽들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또 생산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계속 촉발시키는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MEM 3.0이라고 있어요. 태양광 패널을 가진 개인 주택 소유주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이슈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일조량이 일중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이 일정 시간에 몰리게 만드는 그런 악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런 부분이 크게 조금 태양광 수요에다가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예측의 전망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량에 대해서 이런 태양광 패널을 가진 쪽에다 조금 더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에서 결국에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까지도 같이 제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태양광 수요는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정책에 있어서 호재냐 리스크냐 좀 있지만 그래도 호재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실리기도 하고 또 ESS 저장 장치를 통해서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태양광 하며 말씀을 주신 대장주 한화솔루션 볼 수 있고요. 또 태양광 모듈 업체인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저희가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양관 차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화솔루션은 최근 들어와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봉상에서 명확하게 박스권이 나타납니다. 지금 54,000원 부근이 상단이고요. 하단은 대략 46,000원 부근이 하단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올라가다가 외국인들은 수급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늘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박스권 상단의 매매 차익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여기 들어왔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기관의 매도가 가파르게 투신, 연기금 이런 쪽들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또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려오고 있죠. 46,000원과 지금 매물대 거기다가 121선까지 지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죠. 46,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는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있긴 있어요. 두 개 다 이제 차트는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것도 121선까지 거의 내려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둘 다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23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에서 최대한의 수혜로 받을 수 있는 한화솔루션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솔루션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 김병수 PB님은 어떤 시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실까요?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을 만약에 살펴볼 때 외인 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25%에 육박하게 되었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이달 초에 8%대였다가 11월 말 정도에 11%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외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매출의 절반 이상이 유럽과 미국 향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리파워 EU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IRA라고 표현되는 법안이 나오고 있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업종 중에 하나인 태양광 그리고 거기에 대장중인 하나솔루션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이제 아마 운송비나 원재료 등이 아마 비용 등이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쪽의 사태로 인해서 운송비나 원재료 쪽이 조금 비용이 좀 높아졌던 측면이 있었던 만큼 내년에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게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 쪽 에너지 쪽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좀 매수를 늘려 나가시는 방향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거의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태양광 쪽 특히 IRA 법안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솔루션 쪽에서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태양광 섹터 전반적으로 어쨌든 좋은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서 하나솔루션을 두 분 다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요즘에 핫한 콘텐츠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A스토리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고 펜엔터, 사마네트웍스, 레몽레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런 제작사들이 내년 흥행몰이를 위한 K드라마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할, 조금 기다려봐야 할 라인업부터 좀 소개를 들어보겠는데 김병수 PB님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성공시킨 A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3년 방영의 무당이라는 대작 드라마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A스토리를 비롯해서 이제 키이스트라든지 사마네트웍스, 펜엔터테인먼트까지도 2024년 방영 예정인 주요 드라마에 대한 라인업을 이미 기사화하면서 좀 관심을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등 OTT에서 양질의 콘텐츠 경쟁에 이제 제작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IP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있었고 한국 콘텐츠의 성과가 이제 아시아 지역의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졌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북미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증가할 때 아시아 지역에서는 14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K 드라마 열풍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콘텐츠의 성과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넷플릭스의 가입자를 늘릴 정도로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가 투자를 늘릴 수가 있다. 결국에는 제작사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히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이런 글로벌 OTT에서 한국 콘텐츠 열풍이 정말 고맙게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제작 환경을 더 풍성하게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OTT 시장의 성장으로 기대되는 외형 확장 효과 어느 정도일지 사용관찰자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이런 한국의 K 콘텐츠의 힘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일단은 눈높이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진 건 또 팩트고요. 글로벌 OTT들은 지금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콘텐츠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다들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작품들을, 웰메이드 작품들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이 곧 투자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에 인수했느냐, 얼마에 이 작품을 방영권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A스토리라는 제작사가 이제 지리산으로 먼 강을 건넜다가 우영우로 잘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영우 이후에 또 하나의 이제 대박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그만큼 탄탄한 기반의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우들의 연기력
이런 것들이 몰입이 됐을 때 결국은 대박나는 IP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도 일단 시작이 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외부 활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떠나려는 이용자들을 과연 어떻게 잡을 것이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IP, 대작 IP를 어떻게 확보해서 제작을 하고 그걸 가능한 한 비싸게 또 판매를 하고 글로벌 OTT들은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가입자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올해 보면은 콘텐츠 산업의 매출이 거의 150조에 달해요. 근데 그중에서 아직까지도 수출은 좀 미미한 편입니다. 17조예요. 물론 무럭무럭 자라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성된 환경들이 굉장히 제작에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될 수 있어요. 오리지널 이런 컨텐츠들을 만드는데도 아낌없이 지금 투자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웰메이드 작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죠. IP를 꼭 확보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IP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중국 봉쇄 완화에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예전에는 뭐 화장품 그리고 뭐 게임까지만 불어왔다면 지금은 콘텐츠 쪽이 가장 조금 활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에 상장한 SAMG 엔터 여기서 이제 중국 사업 기대감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눌리기는 했지만 뭐 캐치 티니핑이나 뭐 미니 특공대 같은 그런 키즈 콘텐츠가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개방되게 되면 이 콘텐츠 사업에 기회 요소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김병수 PB님은 어느 정도까지나 좀 확장성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한한령이 이제 6년 만에 해제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달 이제 정상회담 보면서 한한령이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게 됐고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드라마 쪽 컨텐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게임이나 이런 게임 같은 다른 산업에 대비해서 허가권 발급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짧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기제작이죠. 이미 찍어놓은 드라마 판매가 가능한 이제 드라마 제작사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미 검증된 드라마를 바로 판권만 나오면 중국에서 바로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외형이 확장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2016년에 대중국 수출액이 한 1,100억 원가량 되었다고 나와 있고 2020년에는 이 규모가 25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국 비중이 한 30%에서 5%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약 5분의 1가량으로 토막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중국이 개방이 돼서 한한령이 해제된 이후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제작사들의 진출이 활발해진다면은 다시 한번 1,000억 규모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외형 확장, 특히 제작사들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2016년 기록을 대비해서 살펴보시면서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제작사가 특히 중국 쪽 한한령 해제에 대한 호재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 라인업 일정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사실 뭐 1, 2회 정도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들어가도 좀 일정 매매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탄탄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제작사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라인업이 좀 좋으면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3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9%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나오게 되었고 4분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슈룹이라는 드라마 환원 그리고 더 글로리 등 이제 인기 콘텐츠가 방영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튼튼함을 볼 수가 있고 제작 편수가 2016년에는 19편에 불과했는데 22년에는 34편까지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와도 재계약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진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은 튼튼한 펀더멘털 이제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제작사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재계약 체결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진 개선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제작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룹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우선은 시즌 1은 지금 종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짚어주셨고 사용관차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얼마 전에 주가 상승 탄력, 굉장한 탄력을 보인 종목이 있죠. 레몽레인. 일단 그 말씀하신 슈룹의 시청률을 그냥 떼어먹어버린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좀 대박을 쳤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웹툰 기반의 탄탄한 IP, 거기다가 배우들의 어떤 정말로 현실감 있는 이런 액션들이 다 종합적으로 확보가 되면서 시청률 대박을 냈던 것 같고요. 주가도 그에 화답했지만 일단 월봉상으로 맞을 자리에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류했다가 향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상대적으로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드라마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매니지먼트 사업부도 같이 하면서 신인 연기자 발굴 및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쪽에서는 국내 최초로 드라마 독립 제작사예요. 그래서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10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대표작으로는 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나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런 작품들을 여기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런 TV 시리즈 또 OST 앨범 제작, 머천다이징, 영화 제작 배급까지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누적 영업이익으로 3분기에 조금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연간으로는 54억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웹툰이 또 하나가 드라마화가 됐죠. 금수저라는 드라마였는데 제가 웹툰을 좀 상당히 많이 봐요. 네. 거기에서 항상 이제 대박이 날 만한 IP들을 찍어 놓습니다. 그랬다 그게 어느 주연 캐스팅이 되느냐 이것도 배우에 따라서 잘 살릴 수 있고 못 살리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향후 드라마 IP 확보에 더 주력하면서 가격대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2,350원 저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금수저는 아이돌 배우들이 좀 열연을 했는데 기대만큼 조금 지금 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태양광주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 관련주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섹터들로 연말에 좀 담아가기 좋은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면요. 위믹스 상패 결정에 급락세를 보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먼저 보입니다. 또 이 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나선 카카오페이, 연일 급등세를 연출한 공구음원, 그리고 삼성전자와 현대로템, 노터스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 노터스, 그리고 핑거 살펴보겠습니다. 핑거부터 먼저 보시죠.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 과기부 장관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마트 금융 플랫폼 제공업체로 미래기술 성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장중 18%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마감은 7% 강세 유지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60만 원을 돌파하며 질주하던 주가가 한 달 가까이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5% 이상 밀렸는데요. 60일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계속해서 노터스 보겠습니다. 비임상 실험 유효성 평가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올해 신사업으로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오늘 주가 6% 상승하며 마감했고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핀테크 전문 기업 핑거부터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금융 플랫폼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올 초만 해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시장에 좀 많이 있었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뭐 잘 움직이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핑거도 지금 3만 원을 넘보던 이제 그런 주가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거치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잊혀지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뭐 기술적인 걸로만 보더라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이제 그 정도의 시장의 에너지가 뭐 시가총액 1,200억짜리 이제 소형주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 매매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 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뭐 은행이나 보험 또 뭐 증권, 카드 등의 그런 모바일 앱상에서 플랫폼과 비대면 거래 솔루션 그리고 뭐 공공기업들도 통신사 같은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에 좀 연동이 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부각되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 전반적인 솔루션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좀 스며들어 있는 이제 그런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NFT를 비롯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사업도 좀 발표를 했고 또 거의 현재 모든 모바일 거래에 있어서 이 핑거의 이런 좀 이 솔루션을 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좀 적응이 많이 돼 있어서 의외로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생각보다는 빠르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스몰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인데요. 말씀 주셨듯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현재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4,000원대도 돌파를 했는데 아쉽게 윗꼬리가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과거 대비 획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뭐 주가 반등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먹통 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잖아요. 뭐 다우 데이터 같은 그런 종목들도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소 좀 명확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윗꼬리들 매일 나오고 있죠.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15,000원까지 놓여 있는 이 매물대를 해소하려는 이제 그런 올라오면 누군가는 매도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제 이런 이 매물벽을 소화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명확하게 한 15,000원 정도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이제 18,000원 정도가 2차적인 목표가로 좀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말 오랜만에 200일선, 그러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 양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만 다소 긍정적인 기술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다. 1차적으로는 15,000원, 2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항가는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 구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한 달 가까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투자로 북미 시장 선점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에는 의미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외국인의 뜨거운 러브콜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을 재도약을 위한 숨고르기 구간으로 봐도 좋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뭐 전형적인 연말 차익 실현의 어떤 수급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동시만기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좀 견인했었던 좀 외국인들의 또 북클로징을 앞둔 그런 선제적인 매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기관도 이제 매수 차익 거래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는 다소간 좀 끈을 놓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정형화된 수급이 이제 얕아진 거래 대금 탓에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 4분기 컨센서스 하회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루머가 좀 나오면서 좀 매도가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강세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애플카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양산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양산이 2026년으로 뒤로 좀 밀리는 것도 추정 실적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게 되면서 현재 밸류를 낮추게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수급 전체적인 시장 수급이
실적이 약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애플카 이슈가 또 시기적으로 좀 불거지면서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본연의 가치와 성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약세로 좀 구분을 하겠고요. 이런 좀 기계적인 매매 대응을 하시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장기 보유 혹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애플카 양산 지연 소식을 최근에 조정 배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주가를 보면 어느새 54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남은 연말 어느 정도의 좀 밴드를 설정해두고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긴 호흡으로 볼 때 그럼 모아가는 구간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고 연말에 좀 다소 거친 조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것도 좀 다소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겠네요. 5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지지선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낙폭은 상당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우려를 좀 걷어낸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본다 그러면 이 이제 61선 주변으로 주가가 좀 형성을 되면서 연말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들고요. 내년에는 뭐 실적 관찰과 뭐 밸류 확대를 동시에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내년 목표가는 저는 한 9배 정도의 PBR을 충족할 수 있는 80만 원 전후를 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어떤 수요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을 좀 이용해 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매수가는 한 50만 원 초반대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만 원 초반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노터스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무상증자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이죠. 어제부터 큰 재료 없이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급등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 향후 성장 동력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뭐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 헬스케어 뭐 분야에 좀 진출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지난 10월달에 이제 단기 강세 요인이 있었죠. 이 노터스는 대주주가 이제 아시다시피 HLB인데 HLB의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결과 발표랑 맞물려서 대주주인 HLB와의 연계성 뭐 이런 정도로 좀 넘겨짚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임상 CRO와 동물 실험을 통한 또 바이오 인프라에 대해서 단기에 부각될 만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좀 전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 바이오 사업 진출로 봤을 때는 일부 밸류에이션 개선을 기대할 수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딱히 큰 재료로 부각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CFD로 추정되는 수급 주체의 변동성도 지금은 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바이오테크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두드러진 뭐 신약이나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추가 강세를 만들어낼 재료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다소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동물 바이오에 기대해서 성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재료인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인 좀 수급이 나왔다면 아무래도 HLB와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조금 우회해서 좀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11월 이후 좁은 박스권 등락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요. 어제 오늘 상승의 의미를 둬도 될지 투자자분들이 경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은 재료에 나왔던 그런 강세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동성은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윗꼬리도 상당히 컸어요. 지금 윗꼬리가 오늘도 거의 이제 6천 원 중반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뭐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재료가 있겠거니라고 했는데 오전부터 계속해서 밀렸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재료일까를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도 단기 지금 이게 놓여 있는 그런 좀 매물대를 좀 소화하려는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CFD 계좌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금도 좀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한 5천 원 정도까지의 어떤 손절가를 좀 잡아놓고 향후에 어떤 재료가 나올지를 좀 관찰해야 되는 관망의 대상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핑거와 LG 에너지 솔루션, 로터스 점검을 해봤습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반전의 기회를 잘 포착해 보시고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정경민 차장의 보로노이, 김병수 PB NC소프트, 그리고 사양관 차장이 이녹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사양관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좀 전방 업황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런 우려의 요인들이 좀 많은데 현재 차장님께서 주목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방 업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일단 고객사의 감산 여파가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싼 것이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5.3배 역사적으로 최하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디스플레이 쪽은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업황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굉장히 대형 고객사를 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녹스 첨단 소재에게는 만약에 이런 업황의 개선이 조금 더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분자합성 배합 기술로 기반한 F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소재 쪽에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에도 디스플레이 OLED 쪽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FPCB 소재가 한 35% 정도의 매출 비중 가지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 이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본격화를 해나가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단 주가가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갔을 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매물대 가장 두텁게 지지받아야 될 28,000원대가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28,000원 초반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000원 잡아본 이후에 업황의 개선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적용 시점이 빨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수 PB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과연 귀환을 할지 궁금한데 최근 증권가에서는 내년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장 포인트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게임주가 조금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16개월 만에 게임 업종 시총 1위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리니지라는 역대급 지식자산권이죠. 이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대장주이기도 하고 내년 2분기에 신작이 나오게 됩니다. TL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스론 앤 리버티라고 하는 게임이고 이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게임주에서는 결국에는 1등은 다시 NC소프트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어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레포트에서는 이제 내년에 2분기에 신작이 나오는 TL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출 추정치를 67%가량
상향 조정하게 되었는데 67% 상향 조정하게 돼서 매출이 한 2,700억이 TL에서만 해도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게 되면서 NC소프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밋빛 내년을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원래는 올해 공개였습니다. 올해 공개였는데 게임 완성도는 아마 높을 전망이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되게 되면서 게임 완성도는 이제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 또하게 나오게 되었고 이런 현재 시점에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서 이제 추가적인 출시 연기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의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비용 정상화와 함께 이제 야구단 비용 등이 아마 이제 4분기에 나올 거다라는 실적 약세가 아마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게임 관련해서 이제 매출에 관련된 약세가 아닌 만큼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지 않을까. 결국에 내년에 나오게 될 이런 TL이라든지 리니지 M이라든지 이런 재밌는 게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NC소프트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이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개선된 모습입니다. 가격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주가가 많이 빠진 이후에 한 3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약 46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46만 원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고 위로는 조금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게임의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목표가는 대략 55만 원 내외 정도를 말씀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판단할 이제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수준을 44만 원으로 굉장히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코스피 쪽에 문제가 있으면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면서 한번 신작 기대감을 살펴보신다면은 NC소프트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모습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보로노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초에 또 바이오 컨퍼런스라던가 좀 주요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차장님? 네,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일정상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다양한 적응증의 이제 정밀 표적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좀 몰랐지만 벌써 4차례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경험이 좀 있고요. 여기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기업처럼 2상, 3상까지 끌고 간다기보다는 전임상과 일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그런 빠른 연구 단계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 아웃 그런 되는 가격도 이렇게 조단위 가격보다는 보통 이제 5천억에서 한 8천억 요 사이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은 일단 기존의 이제 폐암, 유방암, 고형암 정도 이제 후보 물질을 국내 기업의 이제 전임상과 일상 단계에서 이렇게 좀 나름의 규모로 이제 수출을 좀 했었고요. 이곳 중 2곳은 나스닥의 바이오 기업으로 상당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게 강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곳은 이제 오릭 파머슈티컬이라는 그런 나스닥 상장 기업이 있는데요. 비소세포암 치료제 쪽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후보 물질이었는데 여기의 특징이 이제 뇌혈관에 대한 그런 투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뇌 전이를 막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치매 치료제까지 확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플랫폼 기술로 발전을 해서 다른 적응증에도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확장성을 보유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아마 임상 실험을 발표할 그런 예정인데요. 이례적으로 중간에 그런 데이터를 결과를 발표하기로 좀 했으면서 실험 결과에 대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현재 2조가 넘는 그 라이센스 아웃의 그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면은 굉장히 밸류상으로도 아직 주가에 투영되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시황이 조금 개선되는 내년 1월을 좀 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바이오의 시황만 조금 나아진다라면 지금 3천억 정도에 놓여 있는 시가총액은
좀 너무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기술 이전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시총 대비해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미국장에서도 그래도 이 안 좋은 매크로 환경에서 바이오주가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고 또 1월이 돌아오면 바이오주의 좀 계절적 강세 구간으로 들어서잖아요. 이제 기관 수급도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실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 올 6월 달에 4만 원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공모가가 4만 원이었는데 그때도 상단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하단에 이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3만 원대까지 좀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좀 보이다가 그 금리 인상이 제법 빨라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추세적인 좀 하락을 좀 보였었죠. 굉장히 좀 아픈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의미 있는 그런 지지대를 딛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다시금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이것만 조금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만 있다면 저는 뭐 충분히 5천억 이상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 뭐 이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저는 공모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뭐 저항이 놓여 있는 한 36,000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열어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 시에는 조금 아픔을 겪었던 종목이지만 현재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36,000원 정도의 목표가 주셨습니다. 주목을 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사용관 차장의 이녹스 첨단 소재, 김영수 PB, NC소프트,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보로노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 여는 유망주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